장삼 이사의 유감. 오늘의 주제는 한번 선택이라는 단어를 정해봤습니다. 어떤 분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선택은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마주치는 그런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죠. 점심때 어떤 식사를 할 것인가, 이것도 선택입니다. 이렇게 우리들 인간은 하루의 일상 중에서 수많은 선택과 선택 사이를 헤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회가 우리한테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최선과 최악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최선을 선택할 겁니다. 또 최선과 차선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최선을 선택할 겁니다. 자, 선택을 했던 건 모두 다 같습니다. 최선을 선택하든 차선을 선택하든 어떤 것보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하고 싶지 않은 두 가지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고통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악과 차악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선택이 어려운 것은 선택을 당하지 않았던, 선택을 하지 않았던 또 다른 것에 대한 아쉬움, 미련, 혹시나 하는 그런 의구심, 자기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거거든요. 자, 아침에 먹은 것은 칼국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밥을 먹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쉬움이 늘 남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면 선택되지 않은 그런 조건에 대한 아쉬움이 늘 남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없는 선택이 있어요. 최악은 분명히 우리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단지 가장 나쁜 겁니다. 차악도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최악보다는 덜 나쁘다는 것뿐이죠. 아까처럼 선택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아쉬움조차도 없습니다. 두 개가 다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우리한테는 나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그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 굳이 미련을 갖고 싶지도 않고 아쉬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여러분한테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선택을 해놓고 또 찝찝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이 선택이 정말 잘된 선택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어쩌면 아닐 수도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생각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각할 필요도 없이 두 개가 다 이 선택은 무엇을 하든 간에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이건 나쁜 거다 라는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의 그 슬픔, 그 어이없음, 이런 것들이 좀 기가 막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얘기를 한번 하는 그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지역구에 있는, 이번에 이제 정치 얘기를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지역구에 뭐 A라는 당과 B라는 당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A당이 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당의 지역구 의원이 영 마음에 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B라는 정당의 그 의원이 후보로 나서서 이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원래 그 기존의 의원이었던 A라는 그 의원, A당의 의원이 영 마음에 들질 않는데 B라는 당의 의원도 조차도 마음에 안 들어요.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선택은 없어요.
근데 그럴 때는 A는 정말 죽기보다도 싫고 B도 싫은데 그것도 쟤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찍었을 때의 그 찝찝함. 그 찝찝함이 여러분들 내내 4년 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제가 그런 그 구조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존재감도 없이 고의 어떤 그 당직을 맡고 있던 어떤 그 지역구 여자 의원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 여자 의원이 도대체 무슨 정치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할 정도의 여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먹을 수가 있을까? 이 나라 국민들은 어찌 이렇게 천박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단지 우리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지역구의 그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단지하는 액션을 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네가 싫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에 대한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경쟁 구도로 나선 또 다른 여자 의원이 있었던 겁니다. 결과는 또 다른 여자 의원이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의원, 나중에 나섰던 경쟁당의 의원조차도 또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최악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차악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영 시원하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그런 지역구를 봤어요, 지금. 남자들의 그러니까 일종의 페미니스트였더라고요, 보니까 그 여자 의원이. 남자들의 군복무를 조롱하고, 남자들 군복무 가산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 단지 그보다 더 나쁜 여자 의원을 교체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 지역구의 사람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도 아마 그 지역구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면 아마 우라통이 터졌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A라는 여자도 죽기보다 싫고 새로 나선 여자 B도 역시 또 마음에 안 들고 근데도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물론 뭐 반드시는 아닐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잘못하면 그 외에 중소정당을 찍었던 사표가 될 확률이 높고 꼭 어떡하겠어요. 선택하지 않아도 별로 아쉬울 것 같지 않았던 그런 그 선택들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걸 선택했을 때 A를 선택했을 때 B가 아쉽지 않고 B를 선택했을 때 A가 아쉽지 않은 그런 최악과 차악의 어떤 선택을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의 그 찝찝함을 4년 동안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극성스러운 페미니스트를 아주 싫어합니다. 여성의 권리 개선돼야 되죠. 근데 극성스러운 건 아주 질색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성을 두 자로 쓰자고 됩니다든가. 아무튼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여자들 있죠. 그런 여자들은 무서워요.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그 걔들 주장을 한다면 자존심이 또 강하고 못난 찌질이라서 그런데 찌질이 맞습니다, 저. 그래서 그런 여자도 싫어요. 내 인생 근처에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도 그런 여자 중에 하나였어요. 성을 두 개를 쓰고 있었다가 아마 그 개명까지는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그 선거할 때는 그 성을 하나만 썼더라고요. 아시죠? 엄마 아버지 성 양쪽 다 쓰지라던 그런 그 페미니스트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개명을 안 했기 때문에 본명을 기준으로 비선거인 등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런지 몰라도 성을 하나를 썼어요. 그리고 홀다닥 당선이 된 겁니다. 당선된 거에는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악을 이겼기 때문에. 그 지역구 내에서의 선택으로 봤을 때 최악을 이겼기 때문에 영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근데 그분 개인적으로 감정은 없습니다. 근데 도통 마음에 들질 않았던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정치인이지? 정치를 하고 있는 건 맞아? 우리들 그 세배를 수천만 원씩 받아 먹고 실제로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겨버렸어요. 그 사람을 이겨버린 겁니다. 시원하죠. 근데 이긴 여자도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최악과 차악 중에서 차악이 선택되어 있을 때의 그 찝찝함에 대해서 도대체 떨쳐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그거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최악과 최선 중에 선택하는 그런 아주 단순하고 정말 그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 아쉬움조차도 없는 그런 아주 심플한 구조의 선택은 이 우리 인생사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늘 뭔가 부족한 것들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선택들이 우리 인생에서 늘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자신의 오판으로 뭔가를 자기 인생이 바뀐 것도 아니고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어서 선택의 여지와 선택의 폭이 워낙 좁다 보니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선택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의 인생에 뭔가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처럼 화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폭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선택을 잘못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택의 폭 자체가 좁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거고 우리 국가가 이렇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여유로운 위치에서 마음껏 선택하고 충분히 고민하는 그런 그 인생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근데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선택이 없는 겁니다. 할 거냐 말 거냐는 또 단순히 선택이라면 선택일 수도 있겠죠. 예스, 노 중에 하나니까. 그런 선택은 더 불행한 거고요. 그래도 그나마 둘 중에 하나, 그나마 낫죠.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두 개가 다 최악 아니면 차악입니다. 제일 나쁜 놈은 이거나 아니면 덜 나쁜 놈이거죠. 그런 선택을 할 때의 그 고통, 정말 우라통이 터질 정도의 화가 나는 그런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옛날 고사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왕이 아주 나쁜 놈의 왕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왕이 지나가는데 온 국민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 왕이 지나가면. 저 왕이 왜 이렇게 안 죽나. 제발 좀 빨리 죽었으면 할 정도의 그런 아주 나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만세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만수무강을 하십시오라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와서 할머니 저 사람이 참 나쁜 왕인데 왜 만수무강하라고 만세를 부르고 절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조용히 해. 앞에 놈은 더 했거든. 그나마 저놈이 나아. 슬픈 이야기죠. 우리들이 어쩌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선택의 폭을 넓게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기회를 갖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많은 선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넓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요, 선택의 폭이 넓든가요? 그리 넓지 않을 겁니다. 개인으로도 사회로도 국가로도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쩌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늘 인생이 행복해 보이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어차피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신이 불쌍하잖아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불쌍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자꾸 만족을 만들어내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근데 감사한 마음 잘 안 떠오르니까 자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자. 이 더러운 놈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자. 우라통이 터지지만 감사하게 생각하자. 이 불쌍한 국민들이 언젠가는 넓은 선택의 복을 갖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장삼이사 유감, 오늘은 선택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문득 떠오른 어느 두 여자의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몇 마디 언급을 한 겁니다. 최악과 차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역구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비록 최악을 피한 안도감은 있을런지 몰라도 차악에 대한 4년을 견뎌야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폭입니다. 그 선택의 폭이 얼마나 넓으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오늘은 장사미사 유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